집 내놓은 지가 6개월 됐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은 마포 한강변에 아파트를 내놓은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문의조차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한강변 아파트 한때는 인기가 치솟고 좋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포 쪽의 한강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강변이라 가격이 비싸다라고들 얘기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포 아파트가 비싼 가장 큰 이유는 한강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였죠. 지금 서울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1억씩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라도 서로 사려고 했던 그게 별과 몇 개월 전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이 수두룩하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전주보다도 0.6% 평균적으로 올랐다,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시장의 흐름에 많이 뒤처진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공식기관이다 보니까 자료 발표가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강남권의 신축이나 재건축 같은 일부 선호단지를 제외하면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곳이 바로 서울 노도강 지역인데 여기 보면 하락 거래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가격 추이를 보니까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9단지, 이 아파트는 7호선 마들역 4번 출구와 딱 붙어있는 교통이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요. 여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던 아파트였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올해 7월과 8월 달에는 전용면적 49제곱미터가 5억 1천만원, 5억 2천만원 이렇게 5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10월과 11월에는 4억 7,500, 4억 8,200 이런 식으로 아주 5억선이 깨졌습니다. 자, 이 아파트 최고가가 21년 11월에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 대비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33% 정도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계동 쪽에 가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가 다들 좀 심각하죠. 37년 전에 지을 때는 지금보다 자동차를 보유한 집들이 적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 문제가 있는 거죠. 상계동 옆에 중계동 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바로 옆에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달에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1년 7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마지막 거래가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도 역시 30% 정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는 초중고를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에 있고 노원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하기 참 좋은 아파트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난 7월에 7억에 거래가 됐지만 4개월 만에 1억 1천만 원이 하락 거래가 된 겁니다. 자, 노원구 말고도요, 도봉구 쪽도 좀 비슷한 하락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다면 도봉구에서 어쩌면 3,169가구이기 때문에 가장 큰 단지인 도봉구 최대 재건축 추진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입니다. 여기는 지난 9월 3일에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죠.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는 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800만 원이 순식간에 하락한 겁니다. 두 달 만에 한 20% 정도 하락한 거죠. 사실 이 아파트는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지어진 지 39년 차인데 신속 통합이든 재건축이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매수 문의가 사라지면서 팔리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호가를 조금씩 낮추고 있고, 일단 그냥 한번 내놔볼까 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죠.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쪽은 빨리 팔려면 호가를 낮추자, 또 한쪽은 21년 최고가 올 때까지 버티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에서는 호가를 올려서 내놓는데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자, 다른 지역은 호가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길어지면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남권도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집값이라는 게 내가 살던 아파트를 좀 더 비싸게 팔아서 또 다른 지역에 좀 더 비싼 아파트로 옮겨가는 시기죠. 저가부터 가격이 하락하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얘 혼자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매수자가 많아야 경쟁해서 오르는 게 집값인데 경쟁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11월 들어서 9만 건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8만 5천 개 정도 매물이 있었지만 거래가 잠겼기 때문에 5천 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대 건수가요, 최고가를 경신하던 21년에는 4만 건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 하락기 때 5만 건대가 있었고, 또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가 왔었던 23년엔 7만 건대를 돌파
돌파했고 올해 24년 상반기 때 8만 건대를 돌파했고 지금은 9만 건대를 돌파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매물량이 쌓이고 늘어나고 있죠. 거래 건수를 보니까 올해 최고치 제일 많이 거래됐던 시절이 7월 달이었는데 이때가 9,19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은 3,000건대 중반으로 거래가 됐는데 대략 한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수 심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매수 심리를 알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지수가 40.5인데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가 되는데 숫자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고요.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5면 매도자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제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를 하고 또 대출 규제를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한다 였습니다. 또 전세대출 역시 지금 조이고 있죠. 전세대출도 줄어들면 집값은 더 내려갑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대출로 커져온 그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이게 아니라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을 올려도 살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뭡니까? 하향 안정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솔직히 이런 뉴스는 대정부 압박용으로 공급자에 의해 뿌려지는 뉴스들입니다.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사라는 거냐, 뭐 서민들 멘붕 온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는 이유는 집값을 떠받쳐줄 대출을 해줘야 아파트 팔아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호가 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9만 호가 팔리지 않고 적체되어 있을까요? 그건 호가가 높아서입니다. 호가를 내리면 그나마 거래가 좀 되겠죠. 그럼 호가를 왜 안 내릴까요? 그건 21년 최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로 내놓으려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호가를 안 내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양을 줄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출 이거 다시 금방 풀어줄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또 탄력성만 있어서 정책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안 내리고 또다시 급등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주장했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지 마라 이게 아니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받아 사야 한다. 그리고 이왕에 살 거라면 주거의 목적과 추후 가격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이것도 제가 뭐 무조건 사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아파트인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기 아파트 단지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오프라인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말고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사라 였습니다.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결국 가격도 오르고 또 팔 때도 빨리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금성이 좋습니다. 괜히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강남권 보십시오. 하이엔드라고 해서 한 동짜리 비싸게 분양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가 분양받으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엔드도 하이엔드 나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얘기하니까 저를 폭락론자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표용호 너는 집이 없는 거지냐 뭐 이렇게 폄하하는 댓글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집값이 비싸니까 내려가라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부동산이 너무 미친 듯이 뛰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지금처럼 경기가 참 어려워지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자들도 한 방에 가난해지고요. 서민들은 정말 궁핍해집니다. 저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대출로만 커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부자들 진짜 부동산 부자분들 중에 뭐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건전한 부자분들은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들 하십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아파트도 한 두 채를 가지고 있고 빌딩도 서너 개 가지고 있는 분이 저를 만나서 표용호 씨, 그 표용호 씨 유튜브를 보고 내가 많이 배웁니다.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이거 비쌉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나는 지금 4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정말 그분께 감동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뻥튀기가 돼 있고 비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오를까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올라타신 분들 있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뻥튀기에 올인하시는 분들 제발 자중하셔야 됩니다. 자 표용호TV 지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이 위험의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